이 중간에 이 시트, 그러니까 이 벤치 시트의 길이가 33cm 정도 됩니다. 32~33cm. 이렇게 사람이 앉아야 되는 이 엉덩이의 사이즈가 이 최소 33cm는 넘어야 된다. 이거 아닐까? 이렇게 엉덩이가 좀 되는데 35, 36 나오네. 내 엉덩이는 평평하지가 않고 둥글하잖아. 둥글하니까 여기 앉으면 딱 맞는 거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팰리세이드를 또 한번 비교해볼까 하는데, 야 너는 차를 하나 가지고 아주 그냥 사골재로 그냥 끓여 먹는다,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저희가 뭐 팰리세이드 나왔을 때 뭐 아이오닉 9 이런 것들도 비교했었고, 오늘은 팰리세이드 7인승과 9인승 어떤 차가 공간이 더 넓냐, 시트 배열도 다르거든요. 실내 공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딥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 일명 깡통 모델이기 때문에 풀옵션과 외관의 깡통 차이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보시죠. 우리가 7인승, 9인승 하면은 가격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옵션을 비교해보면 7인승보다 9인승이 한 7만 원씩 더 저렴합니다. 이거는 옵션 구성을 차이를 둔 게 아니라 그 세금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저렴한 거예요. 이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자동차세 감면되고요, 취득세도 감면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업자가 있다고 한다면 부가세 10%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9인승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333 시트로 6명이 탄다면 버스 전용차로도 드디어 팰리세이드가 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버스 전용차로 탈 때는 6명이 꼭 타야 됩니다. 이거 6명 안 타고 한두 명 탔는데 버스 전용차로 타다가 걸리면 벌점 30점에 벌금이 1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7만 원. 벌점이 세서 2번 걸리면 면허 정지예요. 그러니까 절대 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있는 분들이라면 7인승보다는 9인승이 나아요. 제가 카니발 출고할 때도 7인승이나 9인승 중에 제가 9인승을 선택한 이유가, 일단 저희는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6명이 탈 때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업자가 있어서 부가세 환급 때문에 9인승을 산 거거든요. 이번 팰리세이드도 9인승의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7인승은 아무것도 없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7인승도 지금 혜택이 있어요. 개별 소비세가 원래 5%잖아요. 그런데 지금 1.5%가 내려서 3.5%로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1.5%만큼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7인승이랑 9인승 이 가격 차이 한 148만 원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옵션을 집어넣고 어떤 트림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148만 원이 7인승이 더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7인승과 9인승이 단순히 이런 세제 혜택 아니면 그냥 버스 전용차로만 생각하냐? 그게 아닙니다. 실내 공간이 달라요. 어떤 게 다른지 실제 들어가서 저희가 줄자를 통해서 공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요것도 한번 재볼게요. 왜냐면은 1열에 이 9인승 같은 경우에는 벤치 시트가 들어간다고 해서 1열 시트의 길이가 좀 짧다, 뭐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열의 시트도 좀 길이가 차이가 있으니까 줄자를 한번 꼭 재주세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깡통이고 얘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저희가 이전에 위장막 때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릴 디자인을 보면 얘는 네모해가지고 그냥 선들이 일자로 뻗어 있어요. 특히 요 끝에 봐봐요. 요 끝에 보면은 기역자로 이렇게 네모나게 끊겨 있죠. 하지만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뭔가 좀 달라요. 요 범퍼에 있는 요 라인도 크롬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 프론트 범퍼도 조금 디자인 차이가 나죠. 그릴, 그 다음에 요거 에어댑, 요것도 무늬가 다르게 들어갑니다.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솔직히 그 이 중간에 DRL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익스클루시브에는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전 트림 다 여기 중간에 DRL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솔직히 놀라긴 했습니다. 그 말고는 18인치 휠이랑 21인치 휠, 그 다음에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랑 안 들어간, 그 다음에 휠아치 클래딩도 보면 어때요? 지금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도장면과 똑같은 휠아치 클래딩이 들어가고,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는 게 차이점이라 볼 수가 있죠. 뒷범퍼의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크롬 라인도 캘리그라피는 들어가 있고, 일반 익스클루시브면 중간에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찬이나 뭐 건해나 이거 알지 모르겠지만 얘가 블랙이잖아. 근데 잘 보면 이게 지금 나눠져 있다. 여기랑 여기랑 나눠져 있어. 이거 왜 나눠져 있을까? 모르지? 익스클루시브 있죠? 이거 검은색이에요. 얘가 만약에 흰색이잖아? 그럼 흰색이랑 여기가 블랙이야.
이게 깡통이 이래요. 이래서 내 동생이 이거 블랙 선택했다고 했더라고. 이게 만약에 검정색이 아닌 뭐 흰색이나 뭐 회색이었으면 이 중간 이 번호판 플레이트 있는 요 부분이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요게 차이라는 거죠. 어쨌든 뭐 외관의 차이는 요 봤을 때 좀 다릅니다. 이거는 캘리그라피랑 익스클루시브랑 예전부터 좀 다른 거니까 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루프렉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팰리세이드급 정도 되는 차들은 웬만한 거는 기본으로 넣어줘요. 물론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안 들어간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9인승 시트든 이렇게 지금 수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공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7인승과 9인승 트렁크 공간의 차이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3열 시트의 공간이 비슷한데 굳이 이 공간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줄자를 한번 재볼게요. 자, 완전히 끝까지 당겼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같은 길이에서 재면은 56 정도가 나옵니다. 56이 나오죠. 자, 7인승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시트를 뒤로 쭉 당겨야겠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면 52, 뭐 53 이렇게 돼요. 이 7인승이나 9인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옵션이 빠져들었거든요. 요게 팰리세이드가 3열 최초로 슬라이딩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트를 앞, 뒤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열 시트를 앞까지 끝까지 당기면 63까지 늘어납니다. 7인승 시트는 중간에 센터 콘솔이 아예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예 나눠지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트의 길이랑 이 센터 콘솔의 길이도 같이 한번 재볼게요. 57 정도 됩니다. 줄자를 아주 끝까지 집어넣으면 그 시트 여기 사이에 끝에 선까지 있잖아요. 그 안까지 집어넣었을 때 47 정도가 나오는 거죠. 이 길이도 길이지만 이 폭이 벤치 시트가 들어가면 뭐 좁아진다, 아니면 7인승이 좁아진다, 요 길이가, 이 방석의 이 길이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우리가 길이는 알아봤으니까 폭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똑같이 방법으로 재면은 52 정도가 나옵니다.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52 정도가 나오는 거죠. 자, 9인승의 실내를 보면은 길이는 똑같아요. 57cm 정도로 길이는 똑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폭이네요. 49, 50. 작네요, 진짜로. 이거 봐봐요. 지금 요 위쪽에 있는 등받이의 폭도 재볼게요. 52 정도 나오거든요. 53, 뭐 52. 그쵸. 물론 이게 지금 1cm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저건 그냥 천연 가죽이고 그냥 나파 가죽이니까 가죽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쨌든 시트의 길이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센터 콘솔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비교해 볼게요. 센터 콘솔은 요 앞에 송풍구 컨트롤러와 공간의 길이, 그리고 이 센터 콘솔의 폭, 요걸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서 공조기 컨트롤러까지가 약 한 11cm 정도 공간이 나와요. 한 요 정도 나오는 거죠. 센터 콘솔의 이 크기 차이는 어떨까요? 일단 이 앞에는 11cm였잖아요. 이 중간을 비교해 보면은 29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센터 콘솔은 30c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줄자로 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뭐 이게 7인승이랑 9인승이랑 앉았을 때 시트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가 실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등받이는 몰라도 방석 쪽은 이 9인승이 조금 더 짧았어요. 줄자로 쟀을 때. 그러니까 요 벤치 시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헤드레스트부터 한번 재보면, 아, 짧다. 지금 보시면 8cm 나옵니다. 아까 11cm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8cm 정도 나옵니다. 그 이유가 여기 헤드레스트 때문이에요. 지금 이 벤치 시트를 빼면 이 위에 여기가 헤드레스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안전법규상 이 헤드레스트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중간에 사람이 탔을 때 이 머리를 보호해주는 헤드레스트가 있어야 돼가지고 7인승은 그 공간이 없어도 되잖아요. 하지만 9인승 같은 경우에 헤드레스트 때문에 이 중간 송풍구 컨트롤러와 이 센터 콘솔의 이 공간이 좀 더 좁은 거죠. 자, 그리고 대망의 센터 콘솔 똑같이 해볼게요. 31cm입니다. 아까 28cm인가 그랬죠? 기네요. 역시 이 센터 콘솔이 큽니다. 이래서 공간이 좁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방석도 좁고, 그 다음에 이 센터 콘솔도 거의 한 3cm 정도 더 큽니다. 이 중간에 이 시트, 그러니까 이 벤치 시트의 길이가 33cm 정도 됩니다. 32cm. 7인승은 중간에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이 1열에 있는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를, 방석을 좀 더 옆으로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도 되지만, 9인승 시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사람이 타야 되니까 이 벤치 시트의 이 센터 콘솔의 넓이가 길어져야 돼요.
이게 너무 짧으면 사람이 엉덩이에 끼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앉아야 되는 이 엉덩이의 사이즈가 이 최소 33cm는 넘어야 된다, 이거 아닐까? 이게 너무 또 좁으면은 사람이 사실 타질 못하니까. 내 엉덩이가 몇 cm 정도 되지? 이렇게 엉덩이가 좀 되는데 35, 36 나오네. 내 엉덩이는 평평하지가 않고 이렇게 둥글하잖아. 둥그러니까 여기에 앉으면 딱 맞는 거지. 대망의 2열 시트입니다. 2열 시트는 7인승과 9인승의 차이가 있죠. 7인승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가 독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요게 2열 시트가 붙어있는 3인용 시트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간에 대한 차이가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턱은 7인승이나 9인승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요 레그룸이라든지 등받이 각도를 눕혔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앞으로 쭉 당겼을 때, 자 지금 앞으로 끝까지 당긴 거거든요. 1열 시트도 끝까지 뒤로 당겼어요. 같은 조건에서 2열 공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 공간은 한 6cm 정도에서 7cm 정도가 나와요. 2열 시트를 끝까지 뒤로 당기면 20cm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 시트 맨 앞이 아니라 요 중간 정도, 그냥 딱 요 중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cm까지 나오는 거죠. 자, 동일한 기준으로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중간 통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시트를 앞으로 완전히 다 당길 필요가 없잖아. 하지만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중간 통로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시트가 앞으로 완전히 다 가야지만 3열의 사람이 탈 수 있어요. 그래서 1열 시트를 앞까지 그냥 쭉 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그럼 가장 뒤로 보냈을 때, 그냥 끝까지 뒤로 당겼을 때 아까 몇 cm라 했죠? 20cm라 했잖아요. 보면은 20cm. 요거는 똑같습니다. 시트의 정도 차이예요. 그리고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9인승 벤치 시트를 피면 이 2열에 사람이 중간에 타면 정말 불편합니다. 왜냐면 이 앞에 타는 것도 불편하지만 이 중간에 타는 것도 고역이에요. 시트가 이게 위로 좀 볼록 솟았거든요. 볼록 솟았는데 지금 이 센터 콘솔에 있는 이 부분, 이 콘솔이 무릎에 닿습니다. 그냥 거의 못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공간이 협소해요. 이게 조금 아쉽죠.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도 보면 9인승은 이 정도로 눕혀집니다. 이 각도가 이게 9인승, 7인승이랑 어떤 게 더 많이 눕혀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뒤에 이제 3열에 보면 컵홀더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남아있는 공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차가 등받이 각도가 덜 눕혀진 거겠죠. 자, 요거 보면 비슷하네요. 거의 등받이 각도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야, 공간은 그러면 어떤 차가 더 낫냐, 7인승이 낫냐 9인승이 낫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5명 정도 탄다고 가정했을 때 9인승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3명이 타면 되기 때문에 9인승 시트가 조금 더 무난하게 타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5명이 탄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중간에 타면은 사실 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뒤로 막 해가지고 3열 시트 막 펴가지고 이런 게 좀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7인승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타서 통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뒤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인 이상이면은 9인승보다는 그냥 좀 더 편하게 탈 거면 7인승이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제가 카니발 9인승을 선택한 이유가 이 중간에 통로가 있기 때문에 9인승을 선택한 거거든요. 카니발은 둘 뒤에 이제 4열 싱킹 시트가 있어가지고 9인승이 되는데, 지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9인승도 아니고 7인승인데 9인승의 혜택을 좀 보는 애매한 느낌인 거죠. 반대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중간 통로가 없기 때문에 타고 내려면 2열 시트를 맨날 접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도 달라요. 지금 보면은 이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윙 타입 헤드레스트죠. 요게 들어갑니다. 약간 VIP 시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옵션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슬라이딩 시트가 들어가 있죠. 3열의 공간은 진짜 팰리세이드가 굉장히 넓어요. 자, 그럼 9인승은 어떤지 보죠. 자, 3열을 타려면 요 원터치 버튼으로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넘어갑니다. 요거 수동으로 움직이는 거는 옵션이랑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밑에 레일 시트는 수동이어야 돼요. 요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옵션 가격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GV80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3열에 타 있는 사람이 빨리 내려야 되는데 이게 전동 시트로 작동을 해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동 시트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위급한 상황에는 그 짧은 시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막혀 있는 시트는 밑에
레일 버전은 다 수동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9인승도 요 통로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3열 공간은 어떤 차가 더 넓은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일단 2열의 공간의 쾌적성이나 이런 것들은 7인승이 좀 더 좋아요. 왜냐면 이 중간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 뭐 옵션이긴 하지만은 이런 안마 시트나 이런 시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에 여유가 있는 거죠. 시트의 길이도 58cm 정도가 돼요. 이 58cm면 1열 시트보다 2열 시트가 더 넓어요. 얘는 지금 52cm 정도 되거든요. 자, 그리고 2열 만약에 중간에 사람이 안 타고 그냥 2열에 사람이 탄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55cm입니다. 보시면 55cm죠? 물론 이게 우리가 여기 끝까지 재서 그렇지 실제로 사람이 타면 이 끝까지 안 가고 딱 이 엉덩이 중간에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엉덩이와 내 허리를 요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죠. 하지만 시트가 붙어 있기도 해서 어찌 보면 그냥 이게 팔걸이 개념으로 옆으로 이렇게 타면 이게 7인승보다 9인승이 좀 더 넓어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요 이 허리 부분들, 방석 부분들의 길이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길이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보면 50cm거든요. 똑같네. 시트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열을 똑같이 등받이 각도를 중간으로 놓은 상태에서 3열의 공간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거 보여드릴게요. 시트를 가장 뒤로 당겼을 때 굳이 이 시트를 앞으로 빼지 않고 그냥 탈 수가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게다가 슬라이딩 시트가 들어가고 등받이 각도도 눕혀지죠. 그럼 조금 더 공간의 여유가 나옵니다. 7인승이 생각보다 3열의 공간이 넓은 편이에요. 물론 9인승도 이 슬라이딩 옵션을 집어넣으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트의 차이 때문에 조금 공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확인해보죠. 으차차 3열 한번 타볼게요. 똑같은 조건으로 해볼게요. 똑같은 조건. 지금 이 커버가 조금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7인승보다 9인승이 이 시트가 살짝, 그러니까 3열에 앉았을 때 조금 좁다고 느껴져요. 그거는 이 3열 시트의 요 넓이 그리고 이 등받이 각도의 공간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트의 길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트 길이도 재볼게요. 얘는 45cm입니다. 네, 45 똑같네요. 뭐 길이는 차이가 나지 않고 아마 이 시트의 시트의 폭? 이건가? 한 5, 6cm 되죠? 17cm네. 시트가 약간 좀 이 3열 시트, 2열 시트가 좀 더 두껍네요. 9인승이.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시트 가죽의 재질도 다릅니다. 얘는 그냥 천연 가죽이고 쟤는 나파 가죽이에요. 그래서 가죽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앉았을 때도 9인승보다는 7인승의 3열이 좀 더 넓어 보여요. 물론 이거를 똑같은 조건으로 해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지. 만약에 난 3열을 사람을 태울 거야 했을 때는 그냥 요거 앞으로 좀 당기고 앞으로 좀 당기고 사용하면은 3열을 타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둘러봤어요. 다 막연히 9인승이 공간이 더 넓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재보니까 7인승이 9인승보다는 실내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줄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게 저희가 전자식으로 뭐 엄청 정밀하게 0.0mm로 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줄자로 그냥 평균을 낸 거니까 재미로 그냥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재봤을 때는 저희가 좀 차이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18인치 휠을 끼고 프리뷰를 안 집어넣은 승차감이랑 21인치 휠을 끼고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간 팰리세이드를 똑같은 코스 한 3번 정도 주행을 하면서 얼마나 승차감이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바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18인치 휠을 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팰리세이드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게 18인치 휠 승차감 생각보다 진짜 괜찮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두꺼워서 주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휠 인치가 작기 때문에 연비에도 꽤 큰 효과를 보여주죠. 지금 실제로 타고 다녔는데 평균 연비가 지금 2.5 가솔린이거든요. 그래도 리터당 6밖에 안 나와? 리터 별로 안 나오네요. 뭐 휠이 더 작다라서 전 더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일부러 제가 트립 초기화 안 했거든요. 700km 정도 탔는데 평균 연비가 6.1입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일단 18인치의 이 승차감이 꽤나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철을 지나도 실내로 유입되는 승차감이 나쁘지 않고 앞에 방지턱을 조금 높은 속도에서 지나도 이런 식으로 차를 꽤나 잘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큰 충격이 들어와도 실내가 막 요동친다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꽤 나름 잘 잡아줘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승차감이 꽤 부드러운 편이죠. 2열은 좀 어떠세요? 부들부들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진짜 물리적으로 휠이 작아서 타이어가 두꺼워지고 편편이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는 이 승차감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좀 너무 부드러운 세팅을 한 차들은 멀미가 나거나 피칭 현상 때문에 좀 약간 좀 머리 아프거든요. 그런데 지금 18인치 휠을 낀 이 팰리세이드는 그런 느낌들도 좀 덜해요. 그냥 좀 약간은 좀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한, 그냥 이 정도면 생각보다 승차감 괜찮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구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보통 우리가 팰리세이드라 그러면은 플래그십 SUV에 대한 그런 고급스러움, 물론 제네시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에서는 기안급 SUV잖아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좀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아쉬움이 드는 거죠.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면 이 18인치 휠에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은 묶여서 안 되겠지만 나중에 연식이 바뀌면서 프리뷰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풀어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우리가 18인치 휠을 타봤어요. 제 느낌이 맞는지 틀린지 21인치의 프리뷰가 들어간 차를 바로 타보겠습니다. 이게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차를 안 타고 그냥 18인치만 탔으면 그냥 승차감 부드럽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21인치의 프리뷰가 들어간 차를 타면 그냥 이 정도 승차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두 대를 번갈아 가면서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감을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18인치 휠을 탔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되게 승차감 부들부들하고 18인치 휠이랑 두꺼운 타이어가 주는 나름 부드러운 승차감이 나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21인치에 프리뷰가 들어간 차는요, 다릅니다. 확실히 프리뷰가 좋기는 하네요. 일단 어떤 부분이 좋냐면 잔진동 있죠. 지금 이런 요철이나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는 18인치의 프리뷰가 안 들어간 차는 걸러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부드럽게 지나간다, 그런 충격이 좀 덜 들어오는 느낌이라면, 21인치의 프리뷰는 이런 요철과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갔을 때 이 잔진동을 걸러줍니다. 똑같은 코스를 지나가는데 뭔가 좀 더 둥둥 떠 있는 듯한 이런 잔진동을 삭제를 해줘요. 물론 그러면서도 이런 방지턱을 지나갔을 때는, 자, 이렇게 방지턱 넘었을 때는 이런 충격들, 이런 큰 충격은 18인치랑 비슷해요. 엄청 더 좋다 까지는 못 느끼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좋다라고 지금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18인치랑 지금 21인치 프리뷰랑 방지턱을 넘었을 때는 막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편한 것 같기는 한데, 가장 큰 차이는 이런 잔진동을 21인치는 다 걸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왜 이 프리뷰가 좋다고 하는지 확실히 번갈아 타니까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팰리세이드 7인승과 9인승, 그 다음에 기본 모델과 풀옵션 모델, 마지막으로 18인치와 21인치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을 아예 그냥 통째로 비교해봤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한 것 같은데 7인승을 사야 될까 9인승을 사야 될까, 그 다음에 프리뷰를 넣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선택한다면 저는 실내 공간이나 편의성은 7인승이 훨씬 좋아요. 왜냐면은 이 2열이라든지 3열을 타는 그 통로도 있고 공간에 좀 더 넓고 막 이러다 보니까 7인승을 선택할 것 같은데, 저는 6명이 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돼. 그리고 저희는 가끔 버스용 차도 탑니다. 그러면은 9인승이 더 사실 편하거든요. 그런데 9인승은 3열 타는 것도 좀 불편하고 이 실내 공간도 조금 좁다는 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시승할 때는 그냥 체감만 했어. 이거 좀 좁은 것 같은데? 진짜 좁은 거 맞나? 우리가 줄자로 재보니까 진짜 차이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 시트의 가죽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오차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알았을 때는 이 9인승? 그러면은 이 9인승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오늘 저는 든 생각이 18인치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잔진동이나 2열에 탔을 때 멀미가 안 나려면 21인치에 프리뷰 들어간 것도 틀린 선택은 아니구나, 프리뷰가 괜히 비싼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오늘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주행감,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현대에서 내놓은 플래그십 SUV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거지 차의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정말 좋은 차가 맞아요. 뭐 아쉽고 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타보시면 이 차의 전체적인 느낌이 나쁘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 관심 있는 분들 이 즉시 출고나 좀 여러 가지 혜택들 믿고 살 수 있는데 어디냐?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팰리세이드 출고에 관심 있는 분들 즉시 출고 가능하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약정이 끝난 휴대폰이나 인터넷, 정수기 이거 가만히 두시는데 그러면 최대 128만 원 손해예요.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설치 당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손해라는 거예요.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으로 120%까지 돌려준다고 하는데 역시 업계 1위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폰, 갤럭시도 영상을 보면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배송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사, 청소, 유명한 홈 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 일을 얼마나 잘하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제공을 해줘요.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내 지원금 확인해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 하게 맞자 아정당입니다.